근대적 공공박물관으로의 과도기 9번째 소주제 애들레이드 갤러리입니다. 1832년 런던에 개관한 교육과 오락을 위한 응용과학 국민전시관은 애들레이드 갤러리로 불리며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시 최신 테크놀로지를 전시하고 시연 강의를 한 애들레이드 갤러리와 그와 유사한 박물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영국에서는 민중에게 과학 지식을 보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애들레이드 갤러리 등의 설립도 이 보급 운동의 일환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을 경험하자 과학은 18세기 계몽시대와 달리 젠틀맨만이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계층의 상승을 희망하는 자에게 있어서 스테이터스 심벌이 되었고 나아가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표백, 염색, 비료, 세균에 사용되는 화학은 그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유상개혁 중 리버럴한 사회개혁파 공리주의자는 민중에게 교육과 건전한 오락을 제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읽고 쓰는 것을 비롯해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노동자가 자신들이 놓인 상황에 불만을 가지게 된다고 해서 이것을 위험시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해서도 천박한 지식은 오히려 해롭고 과학은 교양계층의 전문인에게 맡겨두면 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사회개혁파인 비국교도, 자연신학론자, 호익당 지지자 등은 노동자에게 과학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계급 간의 융화를 도모하는 사회 통제에 기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육은 노동자를 음주로부터 멀게 하고 사람들을 빈곤에서 탈출시키며 범죄 발생률을 감소시킨다고 여겼습니다. 1851년 런던 만국박람회에서는 과학기술이 국가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여겼습니다. 19세기 말까지 과학기술은 식량정산, 공중위생에 기여하고 생활을 향상시킨다는 점이 널리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 지식의 보급도 지향을 한 애들레이드 갤러리는 그러나 20년밖에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 좌절은 과학기술박물관이 사립으로서는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런던 만국박람회의 결과로서 등장한 공공박물관인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이 애들레이드 갤러리 등의 사업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과학지식 보급운동의 역사를 영국에서 어떻게 과학지식 보급운동이 전개되었는지 그 역사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의 시연 강의를 실시하는 시설로서는 런던에 19세기 초 이래 영국 왕립연구소나 런던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전기학자이자 화학자인 패러데이는 왕립연구소 교수로서 그의 크리스마스 강연은 유명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1980년대의 연구소 공개 강의 팸플릿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 보이는 1837년 개관한 실용지질학 박물관에서도 1850년 무렵부터 야간 강의가 개설되었습니다. 당시는 기술학교라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 강연시설은 기술교육기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1820년대부터 시작한 기술학교 운동은 노동자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회개혁운동이었습니다. 또한 상층 노동자들의
자기 개선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1823년에는 그림에 보이는 기계학 잡지가 창간되었습니다. 기술학교에서는 과학이나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실시했는데 과학기술 관계보다도 일반 과목이 늘어나고 실질적으로는 하청, 중산층 계급의 초등, 중등 교육을 실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훗날에는 오락적 색채를 강화시켰습니다. 기술학교의 대부분은 지속되지 않았지만 맨체스터의 경우를 제외하고 몇 개는 공과계통대학으로서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술학교도 과학기술 관계의 컬렉션과 전시를 실시했습니다. 결국 박물관의 경우도 학교의 경우도 과학기술 지식의 보급은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에 의해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 지식을 대중에게 널리 보급시키기 위한 시설 중 하나로서 1828년에 연합왕국의 직공 및 제조업자가 새로운 개량품을 매년 공개하는 국산품 전시관이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면직기, 만화경, 우량계, 유리, 하모니카, 크리스탈 도자기, 장식유리, 계량 전기기관, 휴대용 제분기, 나침반, 오페라 글라스, 망원경, 펜과 잉크 등이 들어있는 고래뼈로 만든 지팡이 등이 전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국산품 전시관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애들레이드 갤러리는 국산품 전시관과 닮은 시설이었고 미국에서 온 발명가 퍼킨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1834년에는 국산품 전시관의 모체인 실용과학 전시 촉진협회가 국왕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국산품 전시관은 찰스 페인이 관장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퍼킨스는 실용과학 전시 촉진협회에서 잡지 대중과학과 실용공예 잡지를 1836년에 발간했지만 1837년까지만 이어졌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잡지의 창간호입니다. 애들레이드 갤러리의 1836년 카탈로그는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예약 회원제인 왕립협회와 달리 누구나 입구에서 1실링만 내면 들어가서 강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실링은 런던의 공개 전시 시가였습니다. 1835년 입관자 수는 총 8만 375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들레이드 갤러리는 애들레이드가에 접한 라우즈 아케이드에 있었고 9개 정도의 전시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입구의 작은 전시실에는 조각과 그림이 있었고 다음 전시실에는 동일하게 조각 그림 외에 발명 모델과 도면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은 대형 전시실이 애들레이드 갤러리의 중심이었고 길이 21m의 수조가 있었습니다. 전자석, 발전기, 전지등은 애들레이드 갤러리의 인기 전시물인 퍼킨스의 계량 전기 보일러와 전기총과 함께 이곳에 있었습니다. 전기총은 몇 번이나 시험 발사되기도 했습니다. 대형 전시실 2층의 갤러리에는 다양한 종류의 기구나 모델이 전시되어 있었고 쿡 선장을 살해한 토인이 사용한 무기 등도 있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전시실이 몇 개 더 있었는데 자카드 짓기, 리소그래프, 인쇄기실, 게다가 산수소, 광현미경실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발명품인
사진 전시도 있었습니다. 확대율 300만 배를 자랑하는 산수소광 현미경실은 강렬한 산수소광, 라임라이트라고도 불립니다만은 이 산수소광 덕분에 컵의 물 속에 있는 미생물을 확대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산수소광을 이용해서 국산품 전시관 설립자 중 한 사람이었던 에드워드 클라크가 고안한 디졸빙 뷰즈는 용암이 가능한 환등기도 있었습니다. 과학기술뿐 아니라 다양한 풍경을 영사해서 애들레이드 갤러리의 관람객 모집 능력을 강화시켰습니다. 발명, 기술 모형, 과학기술의 전시와 시연은 빅토리아 왕조 초기의 새로운 박물관 열기라는 시대적 추세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시에는 오래된 형태의 진품 컬렉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면 카탈로그에서는 잡다한 것을 분류 체계 없이 나열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알틱에 의하면 1834년에는 의장품, 가스마스크, 해수에서 염분을 제거하는 장치, 가스메타, 손수레 소방차, 전기기관 모델, 중국 악기의 컬렉션, 토목 건축 모형, 고블랭 직조, 휴대용 온도계 등의 전시품이 있었다고 합니다. 1837년의 카탈로그에는 500점 이상의 전시품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집은 유물의 기증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 전시품 이외에는 수집에 확실한 방침이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애들레이드 갤러리는 과학기술의 실험기구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대형 전시실 수조에서 토마스 텔프트가 선박 추진용 외륜을 실험했습니다. 남미에서 들여온 전기 뱀장어가 사육되었을 때에는 팔라데가 이것을 실험 관찰했습니다. 찰스 휘트스톤이 전기가 전달되는 속도를 이곳에서 측정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전자석을 만들었다는 윌리엄 스털전이 애들레이드 갤러리의 실험 강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주최하는 런던 전기협회의 연례 행사가 이곳 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클라크도 런던 전기협회의 회원이었고, 그가 제작한 발전기도 이곳에서 전시되었습니다. 미국의 물리학자이자 훗날 스미소니언 협회의 초대 총재를 역임한 헨리가 런던에 왔을 때에는 우선 전기기기를 보기 위해서 애들레이드 갤러리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애들레이드 갤러리는 재정난 때문에 과학기술의 해설보다도 통속적인 오락으로 기울었습니다. 반음이 미국에서 방문했을 때에는 엄지손가락 장군이 애들레이드 갤러리에서 볼거리가 되었습니다. 반음이 애들레이드 갤러리를 전부 매입할 계획도 있었다고 합니다. 1840년대 중반 애들레이드 갤러리는 댄스 쇼나 카지노장이 되었습니다. 애들레이드 갤러리는 1852년에 마리오네트 극장으로 바뀌었고 약 20년간 운영되었습니다. 메카닉스 인스티튜트와 마찬가지로 과학기술 지식의 보급은 영리사업 혹은 독립채산사업으로서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런던에는 애들레이드 갤러리와 동일한 시설 기술 전문 학교가 1838년에 개교했습니다. 기술 전문 학교는 애들레이드 갤러리 창설에도 참가한
조지 케일리 등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는 물리학자이자 사회개혁론자였으며 훗날에 공기보다 더 무거운 항공기 발명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리젠트가에 그림과 같은 커다란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1839년에 국왕으로부터 설립 허가장을 받았고 이후에는 왕립 폴리테크닉관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폴리테크닉관에는 길이 36m, 높이 12m의 대형 홀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그 모습인데 애들레이드 갤러리를 닮았습니다. 무게가 3톤이나 되는 잠수종이 폴리테크닉관의 인기몰이였고 잠수부에 의한 시연이 있었습니다. 1실링을 내면 관객도 잠수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 움직이는 모델 다수, 인쇄기, 유리 제작 화덕, 동력 구동 방적기, 렌즈 연마 공방 등이 있었고 화학을 가르치는 실험실도 있었습니다. 손님을 끌기 위해서 폴리테크닉 연구소도 점차 오락 노선을 달렸습니다. 결국 박물관으로서의 폴리테크닉관은 1882년에 폐관되었습니다. 케일리는 1857년에 사망했고 폴리테크닉관은 호그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런던의 하청 중상계급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맨체스터에서도 애들레이드 갤러리를 모델로 해서 빅토리아 갤러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한 구자 10폰더인 회원을 모집하면 합계 12,000폰더가 모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맨체스터 실용과학 전시 촉진협회를 개관했습니다. 여기에는 빅토리아 여왕이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명사들의 관심은 오래가지 않았고 빅토리아 갤러리는 1842년에 폐관했습니다. 산업 중심지인 맨체스터에서도 애들레이드 갤러리를 흉내낸 시설이 만들어진 것은 민중에게 과학기술 지식을 보급할 필요성이 공리주의자나 사회개혁파를 중심으로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애들레이드 갤러리 등과 관련한 과학기술 지식 보급 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학교 운동을 주장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자 호익당 정치가 헨리 브로움이나 출판업자였던 찰스 나이트 등은 실용지식 보급 협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들이 발간한 잡지 페니 매거진은 과학기사를 자주 다루었습니다. 파킨서의 대중과학과 실용공예 잡지도 있었고 대중과학기술 잡지가 런던에서 다수 간행되었습니다. 작가 디킨즈도 폴리테크닉관을 보고 비평문을 냈습니다. 애들레이드 갤러리 등은 시험 강의를 중심으로 과학교육기관의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기술학교 운동과 겹친다고 적고 있습니다. 폴리테크닉관이 훗날에 학교가 된 것은 이런 흐름 때문입니다. 애들레이드 갤러리 등은 창설 초기의 열기가 식자 쇠퇴해 갔습니다. 전시 내용은 잡다하고 볼거리에 가까웠습니다. 재정 악화가 심해지면서 애들레이드 갤러리 등의 전시는 교육보다도 오락 본위로 기울었고 결국은 상업적 볼거리와 경합하지 못하고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애들레이드 갤러리 등의 좌절은 국민에게 과학기술 지식 보급을 위한 박물관은 독립체산시설로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공공시설로서의 박물관이 필요함을 의미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애들레이드 갤러리 등의 실패가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 설립에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알틱은 민중의 지적, 미적 문화에 대해서는 점차 정부가 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이야기한 박물관, 미국의 필일 박물관은 민중을 위해 과학기술 지식의 보급을 지향했지만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을 위한 박물관은 공공박물관이 아니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박물관의 등장을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